우리가 집에서 매일 사용하는 물건 중에 겉보기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집안 기운을 크게 움직이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밥솥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 일은 하는데 통장은 늘 제자리. 집안이 계속 어수선하고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밥솥은 단순히 밥을 짓는 기계가 아닙니다. 집 전체의 화기, 불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쌀은 땅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 집안에는 식복이 생기고 식복이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재물운이 따라 들어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밥솥을 운이 빠져나가는 자리, 기운이 막히는 자리, 재물이 끊기는 자리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솥을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 그리고 놓는 순간 재물운이 살아나는 자리까지 풍수 전문가 시점에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밥솥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겉으로 보면 그냥 전기 제품 하나일 뿐인데 풍수에서는 이 밥솥을 집안의 기운을 움직이는 작은 화로로 봅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밥솥 안에서는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불의 기운, 물의 기운, 그리고 곡식의 생명력. 풍수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한 곳에 모이면 그 집안에 식복이 생긴다고 해석합니다. 식복이 있다는 건 집안에 따뜻함이 있고 기운이 흐르고 사람이 활기를 얻는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식복은 자연스럽게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밥솥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하나가 사실은 집안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불은 일으키는 힘, 물은 순환시키는 힘, 곡식은 채우는 힘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이 밥솥에서 조화를 이루는 순간 집안에는 살아있는 기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살아있는 기운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일에 집중하게 하고 좋은 기회를 알아보게 하고 결국은 돈의 흐름까지 잡아줍니다. 그래서 예전 조상님들은 밥솥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고 나면 절대 뚜껑을 열어둔 채로 두지 않았고 솥을 씻을 때도 물을 함부로 확 붓지 않고 손으로 정성껏 문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족의 복이 머무는 자리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현대의 전기밥솥도 원리는 같습니다. 지금은 아궁이 불이 아니라 전기가 불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곡식의 생명력과 물의 순환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기운이 있습니다. 특히 풍수에서는 집안에 불씨가 살아있으면 돈이 끊기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밥솥은 바로 이 불씨를 대신 지켜주는 물건입니다. 밥솥에 화기가 살아있으면 집안 사람의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집안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결국 재물운도 흐르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밥솥이 차갑고 습하고 기운이 꺼진 자리에 놓여 있으면 불씨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기운도 약해지고 집안의 활력도 떨어지고 당연히 돈의 흐름도 막히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보면 밥솥은 단순한 주방 가전이 아니라 집안의 에너지 중심점이자 재물운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밥솥을 어디에 두느냐는 곧 집안의 금전운을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와 완전히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밥솥을 둘 때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 근처입니다. 현관은 집안의 얼굴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가장 먼저 머무는 자리이자 집안 전체로 기운이 흘러들어가는 첫 관문이지요. 풍수에서는 이 현관을 재물과 복이 처음 발을 딛는 통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기운이 제대로 잡혀야 집안 곳곳으로 복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팝솥처럼 화기를 가진 물건이 놓이게 되면 기운의 흐름이 완전히 뒤틀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현관이라는 공간은 들어오는 기운이 강하고 움직임이 많은 자리입니다. 즉, 기운이 안정되기보다는 잠시 머물렀다가 바로 지나가는 곳이죠. 그런데 밥솥이 가진 기운은 정반대로 집 안쪽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기운입니다. 식복을 만들고 따뜻한 집안 기운을 유지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흩어지는 위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솥을 현관문 근처에 두면 밥솥의 화기가 안으로 모여야 하는데 기운이 밖으로 휙 빠져나가 버립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 우리 집은 별 문제 없던데 그냥 둘 공간이 없어서 놓아두었을 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이런 흐름이 이어집니다. 생활비가 늘 모자라다든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자꾸 생긴다든지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기고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드는 현상들이요. 팝소치 현관에 가까울수록 그 집의 화기가 바깥으로 빨려나가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신발장 위나 현관 바로 옆 선반에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풍수에서는 가장 피해야 할 배치 중 하나로 봅니다. 바람이 드나드는 곳, 사람 드나드는 곳, 기운이 들고 나는 곳에 집안 핵심 화기를 두는 것은 재물의 기운이 바람에 흩어지게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팝솥은 집의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 그 집의 재물운을 단단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 전문가들은 현관 근처만큼은 절대 팝솥을 두지 말라 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팝솥을 둘 때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싱크대 주변 물이 많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싱크대는 주방에서도 가장 물의 기운이 강한 장소입니다. 풍수에서는 물과 불이 서로 상극이라고 말합니다.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성질만 보더라도 둘이 한자리에 머물기 어렵지요. 그런데 팝솥은 어떤 물건인가요? 불의 기운을 품고 있는 집안의 작은 화로 같은 존재입니다.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주고 곡식의 생명력을 깨우고 집안의 기운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요. 이 밥솥을 물이 넘칠 때는 싱크대 옆에 두는 행위는 풍수적으로 보면 불의 기운을 물이 눌러버리는 자리 배치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불씨가 서늘한 물바람에 계속 눌리면서 화기가 꺼지고 산만해지는 것이지요. 특히 싱크대 바로 옆은 물이 튀고 습기가 올라오고 손 씻고 설거지하는 움직임이 많아 기운이 안정될 틈이 없습니다. 그 옆에 밥솥을 두면 밥솥의 화기가 계속 흔들립니다. 불은 정적인 상태에서 가장 강해지는데 물가 근처에서는 그 힘을 제대로 펼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싱크대 주변은 쓰고 버리는 기운이 강합니다. 음식을 씻고 물건을 헹구고 찌꺼기를 버리죠. 이런 기운은 팝솥이 가져야 할 채움, 보온, 생명력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밥솥을 이 자리에 두면 집안의 재물 기운도 채우는 흐름이 아니라 비워내는 흐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풍수는 큰 철학이 아니라 결국 흐름을 보는 학문입니다. 어떤 곳에 무엇을 두면 그 공간의 성질이 바뀌고 그 바뀐 흐름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이어서 밥솥을 놓을 때 꼭 피해야 하는 곳 중 세 번째가 바로 화장실 근처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에서 기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공간을 바로 화장실로 봅니다. 화장실은 본래 배출의 기운을 가진 자리입니다. 물이 내려가고 습기가 차오르고 음기가 강하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기운은 늘 아래로 밖으로 향합니다. 반면 팝솥은 집안의 불씨를 지키고 양기를 머물게 하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상승의 기운을 가진 물건이죠. 그래서 이 두 기운은 절대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팝솥이 화장실 근처에 있으면 팝솥이 가진 따뜻한 화기와 생기 있는 기운이 화장실에 내려가는 기운에 눌려 약해집니다. 그때 집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아주 뚜렷합니다. 첫째,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물과 함께 나가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돈은 들어와도 늘 지출이 따라붙고 통장의 잔고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둘째, 집안 사람들의 에너지가 쉽게 지칩니다. 습기와 음기가 강한 곳 근처에 팝솥이 있으면 불씨가 흔들려 집안의 기본 기운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몸도 금방 피로해지고 집안의 활기가 떨어지지요. 셋째, 운이 자꾸 어긋납니다. 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좋은 흐름이 올라오다가 다시 꺼지고 기회가 계속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밥솥의 양기가 내려가는 기운에 끌려 운이 자리 잡지 못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집안의 복을 지키고 싶다면 팝솥과 화장실의 거리는 반드시 띄워라 라고 강조합니다.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단 1m만 떨어뜨려도 화장실의 하강 기운에서 벗어나 팝솥의 화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팝솥을 둘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네 번째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통 주변입니다. 주방 구조상 쓰레기통이 팝솥 가까이에 놓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작은 원룸이나 좁은 주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없어서 그냥 거기 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풍수에서 쓰레기통은 그 자체로 버리는 기운, 끝나는 기운, 택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나쁜 기운이 모여드는 자리입니다. 반면 팝솥은 집안의 불씨와 복을 키우는 가장 맑은 기운의 중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까이 두는 배치는
풍수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은 조합이지요. 왜냐하면 쓰레기통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 찌꺼기, 봉투, 껍질, 포장재처럼 버리는 물건들이 드나드는 자리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가진 기운은 아무리 매일 치우고 비워도 그 주변 공간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기운이 팝소트로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팝소트의 화기와 생기를 약하게 만들고 사람의 컨디션과 재물운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쓰레기통 가까이에 팝소치 있는 집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쉬워요. 첫째, 돈이 모이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기운이 팝소트에 채우는 기운을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고 꼭 필요 없는 지출이 생기거나 작은 사고 비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둘째, 집안의 활기가 떨어집니다. 팝소트는 집안의 불씨를 대신 지키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탁한 기운이 자꾸 쌓이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불씨가 제대로 타오르지 못해 집안 전체의 활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셋째, 가족의 건강운에도 영향을 줍니다. 쓰레기통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습기균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탁한 기운은 팝소치 품어야 할 따뜻함을 흐리고 집안 사람들의 에너지도 약하게 만듭니다. 몸이 이유 없이 무겁다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요. 넷째, 분위기가 쉽게 어수선해집니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운은 바로 정리된 기운입니다. 팝소트는 그 정리된 흐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쓰레기통 옆에 있으면 집안 기운이 늘 흐트러지고 마음도 쉽게 산만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근처는 기운이 늘 아래로 떨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버린 물건들이 모이는 자리는 항상 기운이 아래로 무겁게 가라앉는 것이지요. 그런데 팝소트는 기운을 위로 올리고 집안을 따뜻하게 밝히는 물건입니다. 이 두 가지 힘이 만나면 팝소트의 기운이 쓰레기통 쪽으로 흡수되어 집안의 금전운이 자꾸 내려가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풍수에서는 쓰레기통 옆에 둔 물건은 생기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팝소트를 쓰레기통 근처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재물 흐름이 안정되는 사례는 풍수 상담에서도 정말 많이 보입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 집에서도 팝소치 쓰레기통 옆에 있다면 이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 1m만 옮겨도 집안 기운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팝소트를 놓을 때 어디에 두면 안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디에 두면 재물운이 살아나는가입니다. 풍수에서 팝소트는 집안의 작은 화로, 즉 집 전체의 불씨를 대신 지키는 물건이라고 보는데 이 불씨가 가장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리가 주방 안쪽 벽면입니다. 주방은 원래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섞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쪽 벽에 가까운 자리는 외부 기운의 흔들림이 적고 가족의 생활 동선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자리를 뜻하지요. 이런 곳에 팝소트를 두면 불씨가 바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뜨거운 힘을 키우기 때문에 집안의 기운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특히 벽이 단단히 받쳐주는 자리는 재물이 모이고 머무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이런 배치는 풍수적으로 화기가 자리를 잡는다, 재물이 자리를 잡는다 라는 흐름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좋은 자리는 수납장 위, 허벅지 가슴 높이 정도의 안정적인 높이입니다. 팝소트는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불의 기운은 땅보다 약간 떠 있을 때 가장 부드럽게 흐르는데 허벅지에서 가슴 사이 정도의 높이가 가장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퍼지는 높이지요. 또 수납장은 주방에서 음식과 식재료를 보관하는 공간이라 그 자체가 풍요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이 풍요의 기운 위에 팝소트를 두면 소위 말해 풍요 위에 불씨가 올라가는 형상이 되어 재물운을 키우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좋은 자리는 통풍이 잘 되지만 바람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구석입니다. 팝소트는 바람이 지나가는 길 위에서는 기운이 흔들리고 너무 막힌 구석에서는 습기가 차서 화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는 창문에서 살짝 떨어진, 바람은 있지만 직사광선은 없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바람이 탁한 기운을 밀어내고 은은한 밝음이 양기를 보충해주는 자리이므로 팝소트의 화기가 오래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집안의 금전운도 편안하게 자리 잡습니다. 네 번째 추천 자리는 원목 선반입니다. 오행에서 나무는 불을 돕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풍수에서는 목생화라고 합니다. 즉 나무가 불을 키워준다는 뜻이지요. 원목 선반 위에 팝소트를 올려두면
불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더 힘을 받습니다. 집안의 식복이 살아나고 재물도 새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팝솥은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지만 직접 부딪히지 않는 자리가 좋습니다. 기운은 사람이 오갈 때마다 함께 움직이는데 팝솥의 화기가 이 흐름과 자연스럽게 섞이면 집안 기운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집니다. 너무 외진 곳보다 식탁 옆, 조리대 한쪽처럼 생활의 중심에 있지만 방해는 되지 않는 자리가 재물 운에는 가장 좋습니다. 결국 밥솥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자리 잡는 곳이 가족의 복도 편안하게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자리를 더욱 오래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밥을 하고 나면 내 솥 안에 남은 밥풀, 뚜껑에 맺힌 물방울, 패킹에 낀 물때는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탁한 기운이 됩니다. 이 탁기가 밥솥 안에 쌓이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고 있어도 집안 기운을 무겁게 만들지요. 그래서 밥을 다 드신 뒤에는 내 솥을 꼭 깨끗하게 씻고 뚜껑 안쪽에 패킹, 증기 나오는 작은 구멍까지 한 번 더 손길을 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이 증기 구멍은 잘 보이지 않아서 청소를 놓치기 쉽지만 여기가 막히면 밥솥의 화기가 제대로 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밥솥을 눌러놓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미료통, 행주, 쌀통 등을 습관처럼 밥솥 위에 올려두시는데 이렇게 되면 밥솥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불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며 퍼져야 하는데 무거운 것이 눌러버리면 그 기운이 막히고 재물운도 함께 눌려버리지요. 세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팝솥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내속 코팅이 벗겨지거나 밥이 자꾸 눌어붙고 물때가 잘 안 지워지는 시점이 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운이 새는 그릇이라고 봐요. 기운이 새면 재물도 함께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사용한 팝솥 또는 이미 코팅이 상한 팝솥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새 기운을 맞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 밥솥을 들릴 때는 첫 밥을 정성껏 짓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날, 몸과 마음이 편안한 날, 새 밥솥에 쌀을 씻어 담고 가족들이 함께 첫 밥을 나눠 드시면 그 순간 그 밥솥에는 여러분 가정의 기운이 깃듭니다. 그 기운이 오래도록 재물운을 지켜주는 힘이 되죠. 결국 밥솥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주고 눌리지 않게 하고 기운이 닿은 밥솥은 감사히 보내고 새 기운을 맞아들이는 것, 이 네 가지만 지키면 팝솥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주 강한 풍수 물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밥을 짓고 밥을 먹습니다. 그 밥솥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지켜주는 물건입니다. 만약 지금 밥솥이 현관, 싱크대 옆, 쓰레기통 근처, 화장실 옆 이런 자리에 놓여 있다면 오늘 영상이 끝나고 바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팝솥 위에 물건을 내려놓고 내부를 한번 정성껏 닦아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마음의 기운을 바꾸고 결국 돈의 흐름까지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의 좋은 기운과 더 깊은 풍수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집 밥솥은 오늘 여기로 옮겼습니다. 이 한 줄이 기운을 움직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밝힐 풍수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